예,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전 시간에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우리 우선경보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선경보 방식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자탕, 그죠? 우선경보를 적용하는 이제 설비가 물론 이제 더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방식에서 적용 대상과 이제 경보층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는 좀 더 수월해졌죠. 그래서 우선경보 방식이었고, 여러분들은 페이지, 교재 페이지를 12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자탐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비상 방송 설비가 있었고, 세 번째 스프링클러. 이놈들이 시험에 나오더라. 그래서 이놈은 개정이 됐었죠. 그래서 11층 이상, 그죠? 11층. 공동주택은 16층 해가지고 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비상방송과 스프링클러는 뭡니까? 5층에 3천. 이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놈도 동일하게 개정이 됐다. 요 놈하고 동일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앞전에 제가 이거 미리 촬영을 해놔가지고 이걸 또 바꾸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법이 개정이 되면 뒷부분이라든지 중간 부분에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첨부를 할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카페에 가보시면요, 카페 정기실기 자료실에 보면 정오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개정된 내용 있는 페이지를 싹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층 공동주택은 16층 동일하게 개정이 됐다. 이제 5층에 연면적 3천은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경보층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보층이 2층 이상일 때, 그죠? 그리고 1층 이상일 때 직상 4개 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방송이나 스프링클러는 직상층이었거든요. 그죠? 이제 개정 전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개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이 좀 미리 좀 빨리 된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도 똑같이 직상 4개 층 여기 바꿔놨습니다. 자, 우선경보 방식은 층수가 11층, 이거는 비상방송이에요. 비상방송. 스프링클러에 가면 또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에 가면. 그리고 직상 4개층, 직상층을 직상 4개층으로 수정해 주시고, 지하층은 뭐, 그냥 직상층이니까 예전부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이제 설치 기준에도 이렇게 밑줄 부분 치놨죠. 요거는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요 문구도 이제 위에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프링클러 편에 가보면은 스프링클러도 그 정오표에 가면 다 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137페이지. 그죠? 동그라미 6번. 이 내용도 수정해 주시고, 뒤에 가면 또 문제편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수정을 다 해놨어요. 요거 스캔을 떠가지고 제가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답, 그리고 해설, 그리고 모의고사 답안까지 이렇게 수정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요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비상방송이나 스프링클러나 이제부터는 다, 우선경보 방식 대상이 또 통일됐다. 층수가 11층 이상. 그리고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층수라고 나오죠. 층수가 11층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있죠. 여러분들 법을 보실 때 우리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나 화재안전 성능 기준을 보실 때 층수란 말이 뭐냐면요. 이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이렇게 돼 있어요. 층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법문구에 지하층을 포함한 내용이면 지하층을 포함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지하층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을 때만 지하층을 포함합니다. 이때만. 그러니까 층수란 말은 건축법상으로 그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은 지하 5층에 지상 10층이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하층을 포함하면은 15층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층수라는 거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말하기 때문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말하기 때문에 예, 오로지 지상층만 11층이 넘어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다른 법문구도 보면은 지하층을 포함한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지하층을 포함하시고 그런 말이 없으면은 다 지하층 포함이라는 말이 없으면 지하층을 제외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자,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가서 정오표에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몇 가지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교재가 그죠? 우리가 이론편, 문제편 해가지고 교재 세트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가 있는데 모의고사가 지금 이제 1회부터 15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올해 1회분을 더 만들어서 이제 첨부를 할 예정입니다. 모의고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 활용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200문제 정도를 찍어줬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문제가 넘습니다. 조금 넘는데 이 200문제 넘는 이 200문제를 교재에 찍어줬어. 교재에. 자, 이거를 찍어 놓은 게 있고 우리가 총 한 600문제 정도 되거든요. 총 600문제에서 3분의 1로 제가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200문제만 봐도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15년 동안 이 200문제 보고 확실히 보고 떨어진 사람은 못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불변이라고.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찍어줬겠어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600문제 다 봐야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꼼꼼하게 성격이 꼼꼼해. 나는 막 완벽하게 하고 싶다. 못 봅니다. 이걸 2달 동안 어떻게 다 봅니까, 이거를. 예. 보기야 보겠지. 문제는 이걸 본다고 시험장 가서 쓰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장 가서 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누가 정확하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몇 년치 봤노? 니는 몇 년치 봤노? 나 한 15년치 봤는데 떨어졌다. 이런 분도 계시고 나는 5년치 봤는데 합격했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 저는 뭐냐면 5년치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본 사람들은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15년치를 보더라도 이걸 뭐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그냥 쓰지도 못하고 시험장 가서 보기는 뭐 15년 100년치도 보지 그리 볼 것 같으면 쭉 읽어보는데 누가 그걸 다 못 봅니까? 본다니까 그거는.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누가 이거를 정확하게 쓰느냐가 문제지 대충 그냥 말도 안 되는 문구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치면 뭐 답을 적을 때 그냥 문구가 정확하지도 않고 대충 자기 뭐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법문구를 쓰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정확하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맞다 안 해주겠나? 이거는 여러분들 본인 생각이고 왜 내 점수가 까졌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정확하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00문제만 확실하게 일단 해라. 이거 확실하게 하면 참고로 제가 예전에 학원에 있을 때요. 요 200문제 모의고사를 그때는 지금보다 모의고사 분량이 작았어. 그때는 한 10회차, 8회차, 10회차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일부러 늘려놨어. 예? 왜? 그러니까 이거 보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의고사 15회분을 보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합격한다니까, 이걸 보면은. 대충 봐서 떨어지는 거지. 못 쓰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200문제 확실하게 보시고, 모의고사는 있죠. 이거보다 더 커.
분량이 좀 더 많아. 이거보다 많은 게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A3 있죠. 요 놈이 이놈보다 분량이 더 커요. 이놈이 더 커. 분량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전기 쪽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보다 분량이 좀 많으니까 모의고사만 봐도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아이고 나는 막 모르겠고 모의고사만 달달달 외워야 되겠다. 본인이 암기 능력이 좋아갖고 그러면 딴 거 필요 없어.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해야 부릅니다. 무조건 합격이야. 두 번째, 나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의고사 들어가면은 뭐 못 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교재에 있는 200문제를 어느 정도 풀고 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니까 아까처럼 모의고사만 바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그 성향에 따라서 달라. 공부 성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런 분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나는 막 암기가 자신 있다 하면 기똥차게 암기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러면 막 애 아프면 돼, 그거를. 예? 근데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 듣고 문제 200문제 정도 풀고 모의고사 들어오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좀 힘들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벼락치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그냥 이론 강의 한번 듣고 모의고사만 달달달달 애우는 게 그럼 합격합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거든. 공부 시간이 뭐 물론 조금 한 하루에 한 7, 8시간 돼야지. 주말에는 한 12, 3시간 이상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 아닌 분들은 강의 듣고 그죠? 그리고 문제 하나 풀고 자, 공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처음에 이론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그 파트를 한번 본인이 봐. 아, 이게 종인지 글자인지 이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문구가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것만 보고 와. 본인이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연습할 때. 그냥 이거를 애워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자고 종이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론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때. 아, 그러면 이 내용이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갖고 이론 강의를 한 두세 파트 돌리고 물론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더 들어야지. 좀 더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이 혼자 문제 풀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절반 정도 되고 아니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보고 해설을 보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3회 정도 이상 돌리면 가장 좋아. 그 방식이 가장 좋고 안 되면 그냥 모의고사를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한 문제를 5번 정도 보면 쓰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7, 8번, 10번까지 봐야 돼요. 그럼 써집니다. 한 문제를 10번 쓰는데 안 써지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보고 뺏기는 거지. 그냥 그 연습장에다가 그냥 뺏기는 거라. 이거는 안 돼. 생각을 하고 써야지. 생각을 하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5번 생각하고 쓰면 써집니다. 이게 안 되면 10번까지 하면 웬만하면 다 써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하루에 많이 보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모의고사 계획표를 짜놨습니다. 그 카페 가면 짜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일정표를 못 맞추면 되도록이면은 뭐 일주일이 넘어갔다면 그거 하루 빼고 해야지. 하루 빼고 그 일주일 거 빼고 그냥 뒤에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1회만 조집부는 거예요. 1회만 1회차만 20문제 조져버려. 딴 거 보지 말고 1회만 조져 그냥. 그러면 어느 정도 외워졌으면 그 다음 날에는 1회차 보면 안 돼요. 그럼 2회차를 조지는 거예요. 그 계획표대로. 그 다음에 3회차, 그 다음날 4회차, 5회차, 그 다음에 주말에는 시간 좀 많으니까 1회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다 까먹었을 거 아닙니까? 일부분을. 그럼 다시 이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회차, 7회차, 8회차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이런 형태로. 넘어가다 보면은 제가 한 계획표대로 하면은 6번 이상 보게 돼 있어요. 6번, 7번 이상 쓰게 돼 있거든. 그러면 자동 써집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번 썼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아니 어떻게 한 번 보고 쓰면은 이 사람은 천재지. 이분들은 이 소방 공부하면 안 돼. 사법고시 공부하러 가든지 해야 되고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단을 오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100계단을 오를 때
처음부터 어떻게 100계단을 뛰어 올라갑니까? 안 되거든. 그러면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렇게 찬찬히 올라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등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산에 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숨차고 다리도 아프고 이거요 계속 가다 보면 자동으로 막 가게 돼 있다고 똑같아 모든 게.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험 일주일 전에 그게 어느 정도 한 80% 이상 나타나면 돼요. 본인 성과가. 예? 그리고 일주일 정도 이제 그 모자란 20% 부분을 이제 막 애와 갖고 쪼우는 거야. 그래서 시험 당일날 100%로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처음에 0%에서 조금씩 끌어올려서 100%로 가야지. 중간 정도에 100% 올라가도 안 돼. 중간 정도에. 예? 나중에 뭡니까? 뒤에 그 유지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다 까먹는다니까. 지루하고, 이게. 예? 지루하고, 막 이것도, 또 더 해야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 거 딱 그 200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리고 모의고사 하시는 분들은 이 모의고사 일단 하고, 그 다음에 200문제가 어느 정도 마스터 되면은, 그때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200문제가 100점이 안 나오는데, 다른 문제로 접근하면은 200문제 까먹습니다. 사람 뇌는 한계가 있어요. 예? 이 부하가 걸리면 빠져나가게 돼 있어. 사람은. 예? 입력하면 빠져나가고, 입력하면 빠져나가고, 이거를 나가는 걸 줄이는 게 우리가 이 뇌가 하는 목표라. 우리가 잡아놔야 돼. 집어넣으면 까먹고, 처음에는 집어넣으면 다 까먹지 이렇게.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걸 이제 막아주게 돼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가스계 소화설비를 할 건데요. 이제 가스계 소화설비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이번 주말에 좀 서럽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내가 촬영한 거를 대부분 잘 안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아유 참 좀 서럽더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카메라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떤 부속품을 보여주면은 이제 줌을 잡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보통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저는 이제 저 혼자서 촬영을 해요.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하갖고 편집자가 그만큼 자르고 제가 이걸 줌을 못 당기니까 가가지고 보여드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그걸 잠시 봤는데 참 이게 좀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촬영 기사도 제가 쓰고 싶고 하지만은 이게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무료지만 유튜브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게 일정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이걸 또 영상 업로드 하는데도 뭐 어떤 분들은 왜 빨리 업로드 안 시켜주냐 이런 분도 계신데 이게 업로드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올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영상이 이게 좀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화질이 낮으면 되는데 제가 찍는 게 이제 4K로 찍기 때문에 이거를 찍어서 올리면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업로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하루에 보통 3카트, 4카트 찍는데 이 3카트, 4카트를 올리는데 밤 새도록 이렇게 올려놔야 아침에 이렇게 탁 뜨고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안 돼갖고 이제 컴퓨터도 바꾸고 이랬어요.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올리는 거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무료지만 제가 올리는 거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올리고 이러면 몇 천만 들어가요. 이게 강의를 올리면. 그래서 교재비가 그래서 딴 데보다 조금 비싼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그 유튜브 촬영하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제 강의를 봐주고 하면 좋죠. 그래 교재가 한국이라도 더 이제 팔리면은 제가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제가 그걸 보니까 뭐 조회수가 뭐 한 300, 400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좋아요 눌러주신 분이 뭐 이렇게 한 10분 이렇게밖에 없어. 8분 이렇게 하고. 그게 뭐 물론 공부하다 보면은 뭐 까먹고 뭐 이렇게 못 눌리고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조회수하고 뭐 구독률하고 그다음에 이 좋아요 이게 조금 앞에 뜹니다. 아직까지 제 유튜브 강의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아직 많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물론 이제 합격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면 저는
좋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서럽더라.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구독자 수하고 이렇게 조회수하고 이런 게 제 그거거든. 자존심이거든.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이렇게 강의도 조금 더 잘하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힘이 안 납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제가 주말마다 이제 주사를 이렇게 맞으러 다니는데 이게 좀 힘듭니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야 하루에 7시간, 8시간 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좀 힘들어요. 좀 지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서럽더라.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볼 때 구독률이 있지 않습니까?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보면은, 10명 보면은 4명만 구독 눌러주시고 6명은 구독을 안 눌리고 본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그 부분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개정된 부분은 조금 수정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또 개정이 되면 또 제가 뒤에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봐주십시오.